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조명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설계. 강의 단위 개념이 나오죠. 조도, 강속, 희도, 강도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희도는 희도 대비에 대해서는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희도의 최대하고 최소의 비는 대략 1:2에서 2에서 6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해주면 되고요. 절대 10:1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희도 대비. 희도 대비가 너무 크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10:1을 넘으면 너무 피곤해지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너무 적게 돼 희도 대비가 적게 되면 1:1.5, 1.5보다 작게 되면 입체감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희도 대비적인 측면은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단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시험에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단위는 언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리고 이 조도의 조도의 거리 역자성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십시오. 조도. 조도는 분자의 강도고 거리의 자성의 거리의 자성의 역자성 법칙이라 하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것을 거리 역자성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식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눈부심 근력 개념이 나옵니다. 눈부심 현이 현상이죠. 눈부심. 그래서 영어로 글레어라고 하죠. 글레어. 이 글레어 눈부심은 희도 차이가 많이 있으면 눈부심 글레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안의 희도 차이로 인해서 이 불쾌감을 우리가 눈을 찡그리거나 이마에 주름살이 팍팍 찌죠. 그래서 이 종류에는 눈부심 글레어 종류에는 불능 글레어.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글레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쾌 글레어가 있죠. 잘 보이지 않을 정도 신경이 쓰이는 거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 신경이 쓰이는 글레어 불능 글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글레어는 거기 보시면 주의가 어떤 경우에 이 글레어가 증가되느냐. 그래서 주의가 어둡고 보통 눈이 암수능하고 있을 때 보통 수능에 눈이 반응하는 것을 수능이죠. 빛에 반응하는. 그래서 암수능이 있고 명수능 개념이죠. 명수능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어두워질 때 망막의 감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암수능이죠. 암수능은 일반적으로 어두워질 때입니다. 어두워질 때 일반 망막의 감도가 높아지는 거죠. 망막의 이 감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통 암수능입니다. 근데 암수능은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되죠. 암수능에 걸리는 것은. 그래서 이 암수능의 경우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되죠.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명수능은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밝아질 때 망막의 감도가 낮아지는 게 명수능입니다. 그럼 반대 개념이죠. 이거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밝아질 때. 그래서 이 명수능은 밝아질 때, 이거 반대죠. 그래서 밝아질 때인데, 이 명수능은 보통 5분 정도 소요가 되죠. 5분 정도. 그래서 보통 명수능이 빠르게 생기고, 암수능은 조금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암수능하고 있을 때는 빛이 조금 따라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글레어가 느껴지죠. 그런데 강원의 희도가 높은 경우다. 희도가 높은 강원이 있을 때, 그리고 강원의 시선에 가까이 갔을 때 글레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강원 외관 면적이 클수록 우리가 글레어는 높아지고, 그 다음에 희도 대비가 보통 클수록이죠. 희도 대비.
기도 대비가 클수록 이 근래어는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의 현의를 이제 갖다가 조절하는 방법은 일시적인 장치로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거, 루브 같은 걸 설치해서 조절해 주면 되죠. 영구적인 청은 창을 돌출시키거나 창의 깊이 후퇴시킨다, 아니면 저런 방법 있죠. 이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앞에다가 차양을 갖다가 이렇게 건물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죠.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영구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제도가 나옵니다. 균제도. 거기 균제도라는 것은 희도나 조도, 자, 이 주광률의, 자, 이 균제도는, 자, 이 균제도는 일반적으로, 자, 분모에다가 평균치를 둔 겁니다. 희도라든지 또는 조도 등의 이런 이것에 평균치를 둔 겁니다. 평균치. 평균치를 두고, 그래서 이제 주광률도 평균치 주고, 그 다음에 이런 평균치를 갖다가 분모에 두고, 분자에다가 희도나 이런 조도에 또는 주광률에 대한 이 최소치를 둔 겁니다. 최소치를 갖다 분자에 둔 거, 이것을 자 우리가 균제도라고 칭합니다. 균제도. 그리고 조도 분포는 자 실내 최대 조도하고 최저 조도가 너무 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간 조명하고 야간 조명과 그래서 이 주간 조명일 때는 최대치하고 최소치의 개념이 자 10대 1이 기본입니다. 10대 1. 그런데 인공 조명일 때 그러면 이제 주간 조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광을 이용한 거, 주광. 태양빛을 이용한 것이 주간 조명. 그래서 인공 조명. 예. 그래서 보통 보통 주광이라고 하죠. 주광. 태양광. 인공광, 이 자연광이죠. 자연광. 그래서 인공조명으로 할 때는 자 우리가 3대 1 이하로 해주시고 최대하고 최소치를 3대 1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병용일 때는 6대 1 정도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광 계획은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채광 계획은 측창 채광. 측창은 일반적으로 자 측면에다 미술관에서도 측창 개념이 나왔었죠. 건물이 있을 때 자 이 측면에다가 자 바로 이걸 둔 거죠. 측면에다가 창을 둔 형태입니다. 벽이 있을 때 창에다가 두는데 그러면 한쪽만 하면 편측 채광이고 양쪽에 창이 되어 있으면 양측 채광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특징은 구조적 시공적으로는 용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구조 시공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근데 천창 같은 건 구조 시공할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측 채광이 구조나 시공상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상 무리도 없고 그다음에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개폐하기도 쉽죠. 이 천창 열고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싹 미석이 형태에서 이렇게 밀고 쉽게 열고 닫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얘는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들어오게 되면 햇빛이 비치는 장소하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장소가 자, 이 조도 분포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영 그림자가 집니다. 햇볕에 의해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편측 채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근데 양측 채광은 양쪽에다가 이렇게 자, 둔 겁니다. 양쪽에다가 양쪽 채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위기가 양측 채광을 하면 이쪽 분위기하고 이쪽 분위기가 서로 틀려지게 되죠. 분위기가 둘로 나눠진 특성을 가집니다.
근데 이건 조도 분포가 균을 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척강입니다. 척창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창. 우리가 거기선 정광창으로 했죠. 그러면 이 천창은 지붕면에 이 수평에 가깝게 여기에다가 이 천창을 두는 거죠. 천창 형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에 가깝게도 해요. 이거는 이렇게 경사가 지더라도 그래서 수평에 가까우면 천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창의 경우는 우리가 여위를 돕기 때문에 채광량은 많아집니다. 채광량. 그래서 채광량적인 측면에 대한 것은 좋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측면상 누가 보는 건 없죠. 독립성, 프라이 개념상 이런 형태는 좋습니다. 근데 척창의 경우는 여기에 블라인드나 커튼 이런 걸 안 치면 옆에서 이래 보면 우리가 시선의 외부 사람들로 해서 이런 독립성 이런 것은 좀 떨어지는 게 척창이죠. 그 반면에 이 천창 채광의 경우는 이렇게 채광량이 많고요. 근데 조도 분포는 균일하겠죠. 위로 들어오니까 조도 분포는 균일한 것이 바로 이 천창 개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독립성 측면도 있는데, 근데 채광량도 많고 이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사람이 있으면 밖에 벽을 보니까 시선이 차단되죠. 폐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천창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로 항상 하늘이 저것한 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창 채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창을 설치해야 되니까 나중에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누수의 우려가 생기는 것이 천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척창 채광은 이거는 이거죠. 천창하고의 구분이 이겁니다. 2번 천창과의 구분이, 얘는 수직에 가깝다는 거죠. 정척 채광은 얘는 수평에 가까운 거고, 천창은 이 정척창은 수직에 가까운 거죠. 수직. 정척창 채광은 지붕 위에 설치하되 이것은 수직이냐 수평이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창을 지금 현재 여기다가 창을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에 가까우면 이런 것이 정척창 형태로 보면 되네. 수직에 가까운 형태, 이것이 정척 채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면에 있긴 있는데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지붕에 설치하되 수평에 가까우면 천창이고, 얘는 수직에 가까운 것이 우리가 정척창 채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창은 우리가 위에 부분에다 시선 기준을 잡아서 시선보다 높은 위치에 창이 있으면 척창 중에 고창이라고 하죠. 시선보다. 그러면 건물이 있을 때 시선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똥 봤는데 높은 위치에다가 창을 둔 거예요. 여기다 창을 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고창이라 하죠. 고척창 또는 고창이라고도 합니다. 고척창 또는 고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선을 기준 잡아서 시선보다 높은데 우리가 쓰는 것을 고척창 또는 고창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계획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험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조명 계획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설계적인 측면에서 먼저 효율 나오죠. 효율. 효율이란 것은 여기 보면 루멘 퍼 와트죠. 1와트의 전력 가지고 얼마나 강속빛을 많이 발했느냐, 그것이 바로 효율 개념이 될 겁니다. 효율. 그래서 효율은 일반적으로
자, 루멘 퍼 와트입니다. 1와트의 전력 가지고 얼마나 빛을 많이 발하느냐, 이것이 효율 개념이 됩니다. 그럼 보통 효율 개념은 일반 등의 경우는 이런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은. 자, 효율은 효율 순서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만 간략히 두면, 자, 이 나트륨 등이 효율은 괜찮죠. 나트륨 등 최근에 건 빼고요. LED 이런 거 나트륨 등, 그리고 메탈 할라이드 등이나 아니면 형광등, 그리고 수은 등. 자, 이 백열등 효율 순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형수백입니다. 백열등이 효율이 제일 떨어집니다. 효율은 왜 떨어지는가? 백열등은 보통 95%를 열으로 발산하고 5%를 빛으로 발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효율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효율이 나쁘다. 자, 그리고 연색성은 자, 이 자연광, 태양광 아래에서 우리가 봤을 때 저겁니다.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색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을 숫자로 넣는 게 연색성인데, 그래서 연색성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색깔 구별 능력이죠. 색깔 구별 능력을 우리가 연색성이라고 합니다. 연색성. 그래서 연색성 개념은 우리가 그 뭐 좋은 건 나쁜 거 해놨죠. 주광색 형광램프. 자, 형광등은 자, 이겁니다. 보통 이 방정관 내부의 형광도료를 무엇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강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색이 주광색을 형광도를 바르면 주광색 형광등이 되죠. 그래서 주광색 형광등은 좋습니다. 연색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백일등, 할로겐 등이 바로 무엇이 할로겐 등인가 하면, 할로겐 등은 보통 백일등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옥소 전구라고도 하고 할로겐 원소를 봉입해서 일반 백일 필라멘트 전구가 보통 저겁니다.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간백의 흑화 현상, 안에서 아로건 가스를 놨죠. 필라멘트가 열을 받다 보니까 이제 흑화 현상이 생기죠. 간 표면이 검어지는 현상을 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바로 할로겐 등이죠. 할로겐 램프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보석, 자, 백화점에서 보석 비추는 거 쪼마탄 등 그것이 할로겐 램프입니다. 그리고 메탈 할라이드 등은 고압순 등의 연색성과 효율을 개선해 주는 등을 우리가 보통 메탈 할라이드 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메탈 할라이드 등은 연색성도 좋고 효율도 좋은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자, 이런 수은 등이나 쉽게 이겁니다. 강원의 색깔을 우리가 느끼면 연색성은 나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은등이 약간 푸른빛을 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색깔이 약간 어떻게 푸르다 이렇게 느끼다, 노랗다 이렇게 느끼면 연색성은 나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색성이 제일 나쁜 놈이 나트륨등이다. 나트륨등은 약간의 노란색 톤을 띠고 있죠. 그래서 거의 나쁘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조명 설계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 설계 순서. 조명 설계 순서적인 측면. 자, 조명 설계 순서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소요 조도죠. 소요 조도 결정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얼마로 소요 조도를 설계할 것인가, 소요 조도 결정을 가장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할 것이 바로 전등의 종류 결정, 강원의 자, 결정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전등 강원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이 전동 종류 결정이라고 하거든, 또 강원 선택이라고도 하죠. 전등 종류 결정 또는
강원 선택, 강원의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열등으로 할 것인지 형광등으로 할 것인지 또는 LED 등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고요. 다음 이제 조명 방식을 우리가 조명 방식을 갖다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조명 방식은 직접 조명으로 할 것인지 간접 조명으로 할 것인지 조명 방식을 결정하고요. 거기서 이제 조명 기구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명 기구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명 기구 결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에 이제 수를 얼마나 해서 강원을 배치하고 강속 계산해서 이렇게 배치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는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요 조도부터 먼저 결정하고 전등의 종류 강원의 선택을 합니다. 강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강원의 종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요 조도는 기본적으로 이 작은 면의 이 조도가 소요 조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평균 조도 측정할 때는 바닥에서 작업할 때를 기준 잡기 때문에 이 평균 조도는 바닥에서 85cm 지점에서 많이 합니다. 바닥면에서 85cm 지점에서 이 측정을 많이 해줍니다. 측정을 합니다. 평균 조도 측정은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도 강속법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는데, 전등의 개수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도 계산하는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도 계산하는 문제의 식에 대해서 조도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이 조도는 그래서 일반 강속에다가 강운의 개수를 갖다가 곱해 주시면 된다. 강운의 개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조명률을 갖다가 곱해 주시면 됩니다. 조명률을 곱해 주고 나누기,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저걸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적과 방해실 면적에다가 곱하기 이 감각 보상률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각 보상률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조도를 구하는 식 개념이 됩니다. 조도고. 그리고 이 강원의 개수 구하는 거, 필요 개수 구하는 이 강원의 개수식은 강원의 개수를 산정하라. 강원의 개수는 그러면 여기 얘가 x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를 미지수가 되니까. 근데 반란은 이건 역적이 다 되죠. 성공 못하면. 그래서 강운의 개수 구하는 식은 이렇게 산정하면 된다. 같이 있던 분들은 분모로 내려오고 나머지 분들이 위에 올라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면 되죠.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감각 보상률에다가 분자해가고 나누기, 저것을 해주는 나머지로 나눠주면 되죠. 강속 곱하기 그래서 이 조명률을 곱해서 나누어 주면 이것이 바로 이 강원의 개수 구하는 식이 됩니다. 개수 구하는 식. 그래서 둘이 좀 비교해서 정리를 간단히 하나만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 방식은 자, 직접과 반직접, 전반 확산, 반간접 또는 간접 조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비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상향 비율이냐 하향 비율에 따라서 자,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 확산 조명이 있다. 전반 확산 조명이 있고, 그리고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그리고 자, 간접 조명이 있죠. 간접 조명.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직접과 간접의 구분은 자, 하향 비율과 상향 비율에 의해서 틀려지죠. 그래서 상향 강소, 상향 비율하고 하향 비율, 빛의 비율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강속 비율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직접 조명의 경우는 자, 위로가 거의 안 가는 거죠. 0에서 10%고 결과적으로 하향 비율이 90에서 100% 정도 되는 것, 이것이 하향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직접의 개념은 여기 조금 더 추가되는 거죠. 10에서 40%로 보고요. 그러면 하향 비율이 요거의 나머지 비율이 되겠죠. 요거 60에서 9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확산 조명은 동일합니다. 40에서 60%, 이것이 50% 전후에서 양쪽으로 되는 것을 전반 확산 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간접 조명은 요거는 위로 많이 가는 거죠. 60에서 90%를 가고요. 그래서 10에서 40%가 하향 비율이 되는 것이 반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90에서 100%가 상향으로, 천장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0에서 10%만 우리가 하향 비율이 되는 것을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비교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은 일반적으로 조명률 개념은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조명률은 좋은데, 그러면 조명 이용률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비비도 저렴 싸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직접 조명을 쓰면 보통 눈부신 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걸레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희도가 높죠. 직접 조명이. 그 다음에 걸레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접 조명을 하면 조도 분포는 불균일합니다. 책상 위에 조도하고 책상 밑에 조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조도는 불균일하면서 음영, 그림자가 지는 형태가 생기죠. 음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간접 조명은 자, 조명률은 보통 낮아요. 이용률 개념은 낮은데.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직접 조명은 명시 조명에 쓰고, 이 간접 조명이 분위기 위주로 하는 분위기 조명에 이 간접 조명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럼 간접 조명은 조도 분포는 균일한 특성을 가지죠. 조도 분포가 균일하고요. 그래서 이 조도 분포가 균일한 게 간접입니다. 간접은 조도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균일해지는 것이 되겠고, 근데 조도 분포, 직접은 충분한 조도는 나오지만 조도가 불균일한 반면에 얘는 저조도면서 조도 분포는 균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영, 이 그림자가 안 진다는 거죠. 얘는 거의 음영이 생기지 않죠. 음영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이 자, 간접 조명의 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을 할 때는 자, 빛을 반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 일반적으로 자, 저기 천장이나 이런 벽의 마감 재료가, 특히 이런 천장 마감 재료는, 이런 벽 같은 마감 재료는
마감재는 이 밝은색 톤으로 우리가 해줘야 돼요. 마감재는 밝은색, 어두운 색으로 하지 않도록 해준다는 측면,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자, 일단은 조명 효율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 비율, 상향 비율, 하향 비율을 보면서 그러면 보통 하향 비율이 많은 것은 조명 효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측면, 그리고 상향, 하향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화 조명. 자, 이 건축화 조명은, 자, 이것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하죠.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 이런 것을 일치화해서 조명을 하는 것을 건축화 조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건축화 조명의 장점은 일단은 발광면이 넓어지죠. 그래서 이제 천장이나 벽과 같은 발광면이 넓어지고 보통 앞에 확산 플라스틱판이나 창호지 이런 것도 설치한 루브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눈부신 감이 적은 것이 특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내 분위기가 조금 현대적인 감각이 되다 보니까 약간 명랑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단점으로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죠. 비용적인 측면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조명률 효율적인 측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간접 조명입니다. 그리고 유지비가 비싸게 드는데, 근데 그 종류를 보면 천장 매설형 해가지고 다운라이트 나옵니다. 다운라이트. 자, 다운라이트는 이것을 다운라이트라고 해요. 천장에다가 이렇게 조명기구를 이렇게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조명 이렇게 뚫어서 여기다 설치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비추는 거죠. 다운라이트. 그래서 이 반응구를 갖다 이렇게 설치해서 여기다 이제 조명을 설치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명을 비추는 거. 이것을 다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장에 구멍을 뚫어 그 속에 기구를 매입한 조명. 바로 다운라이트. 그래서 다운라이트의 개념이 있고, 자, 그리고 니온에 보시면 루브 조명이 있죠. 루브 조명. 보통 루브 조명은 일반적으로 저거라고 보시면 되죠. 광천장 조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천장. 보통 거기 이제 미음에 보면 광천장이 나오는데, 광천장 조명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천장 속에, 자, 이 광천장 조명의 경우는 이제 천장 속에다가 광원을 설치하고요. 광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 면을 갖다가, 이 천장 재료 면을 갖다가, 자, 이 확산 플라스틱 판이라든지, 아니면 루브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광천장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천장 조명은 쉽게 이야기하면 승강기 조명이라 보면 된다. 승강기 속에, 자, 이 형광등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버라이트. 자, 코버라이트가 나오는데, 자, 이 코버라이트는 이제 간접 조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천장이나 코버라이트, 코버 조명. 코버라이트는 자, 이건 벽면이나 천장에 자, 우리가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벽면이나 이런 천장 구조를 이용한 거죠. 천장의 이 구조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해서 간접 조명하는 형태로 보시면 된다. 간접 조명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천장을 이용하는 거 한번 보면, 자, 이렇게 천장을 반자를 이중 구조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둥글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광원 조명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설치해서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조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코버라이트, 천장에 있는 구조나 또는 벽 상부에 설치해서 반사하는 경우다. 이것을
코브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리얼의 코니스 조명 나오죠? 코니스 라이트. 자, 이 코니스 라이트는 벽면 조명의 일환인데,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자, 코니스 라이트인가 하면, 자, 벽면을 비추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벽면 조명. 자, 벽면 조명은, 자, 이 두 가지 측면인데, 코니스 라이트하고 밸런스 라이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광원을 갖다 여기서 설치를 했습니다. 광원을 여기서 설치를 해가지고, 자, 지금 현재 여기 가림판을 앞에다 대가지고요. 가림판을 대서, 가림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 방향 위로도 벽면을 비추면서 아래로도 상하, 광의 방향에 상하를 갖다가 조절해 줄 수 있으면 이 조절하는 것은 밸런스입니다. 상하. 그래서 이거는 밸런스 라이트의 개념이 되고 밸런스 라이트고 코니스 라이트는 이것을 코니스 라이트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조명을 설치해서 여기가 아니고 요 위에다 조명을 설치하고요. 여기다 설명에 설치해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조명을 설치하고 자, 가림판을 여기다 대가지고 가림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해서 이 빛을 갖다가 이 벽면만 이렇게 내려 비추는 겁니다. 벽면만. 이것을 우리가 코니스 라이트라고 합니다. 코니스 라이트. 그래서 이 코니스 라이트는 그래서 이 둘 다 밸런스하고는 가림판을 이용해서 광의 방향을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벽면만을 비춘 것은 자, 우리가 코니스 라이트고 그 다음에 밸런스 라이트는 자, 상하를 조절해 주는 것이 밸런스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벽면 쪽에 이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다룰 수 있는 게 자, 빔 조명. 자, 그래서 빔 조명 또는 이걸 강량 조명이라고 해죠. 광량, 강의 량, 포량자, 강량 조명 또는 라인 조명이라고도 합니다. 라인 조명.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실제 보에다가 광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자, 연속열에 이 광원을 갖다, 자, 천장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광원을 설치할 때 이렇게 연속열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원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라인처럼. 그래서 원래 기둥과 기둥을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게 보죠. 예, 보처럼 조명했다는 거예요. 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같은 라인으로 연속해서 쭉 조명을 설치한 거예요. 이것을 광량 조명 또는 빔 조명, 라인 조명이라고 칭합니다. 실제로 보에다가 조명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광량 조명이라고 칭한다.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어떤 조명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자, 뭐 저런 것도 광창 조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광창, 창의 개념으로 광창. 그러면 광창 조명 형태는 자, 이거는 광원을 갖다가 이 벽면이나 천장에 넣어놓고 그래서 광원을 자, 벽 내부나 이 천장 속에 넣고요. 천장 속에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배치해가지고 이때가 이제 전면을 이걸 쓴 거죠. 그 빛을 발하면서 확산 플라스틱 판이라든지 플라스틱 판이나 그 다음에 이 창호지를 쓴 거예요. 창호지 전면을. 그래서 빛이 은은하게 벽 내부에서 창으로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했다 해서 우리가 광창 조명이라고 칭합니다. 광창. 간략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자, 좋은 조명의 조건이 나옵니다. 자, 좋은 조명은 적당한 조도여야 되겠고 눈부심 현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희도가 적당한 데야 되죠. 예, 작업 정수 다른 희도 대비가 적당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색이 이제 광색이 있어야 되죠. 광색이 적절해야 됩니다. 잘못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광을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 계획은 요새 대세가 에너지 절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새 최근 뭐 에너지 평가사 이런 시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서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첫 번째 과다한 조도를 피해야 됩니다. 과다한. 그래서 항상 설계를 할 때는 적정 조도로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찾고 있다는 거,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일 조도를 요하는 작업끼리 같은 지역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시령 시스템보다는 이 개방형 평면 형태가 벽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형광등 설치나 뭐 조명 설치 덜 설치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먼저 주광 태양광을 끌어들여서 이 조명에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인공 조명으로 보충하는 형태를 해줘야지 에너지 절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좀 계단 복도 같은 경우는 3로 스위치 같은 거 설치해서 어디서나 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도 이런 거죠. 타임 스위치 같은 걸 설치해서, 또는 뭐 이런 자동 스위치, 오토매틱 같은 스위치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개념이 에너지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이 좋은 이런 조명 전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이 백일등 이런 것은 효율이 나쁜 등이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사용을 하지 않고 LED나 이런 효율이 좋은 등 형태로 써주는 게 에너지 절약상 우리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설계하고 관련된 것은 이 정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저 음향 설계 쪽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